네, 3월 달에도 생성 AI의 발전 소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챗GPT라든지 구글 제미나이보다 뛰어난 성능이다라고 하면서 엔트로픽사에서 클로드 3라는 모델을 공개를 했어요. 자, 이 회사는 뭐냐면은 오픈 AI 출신이 설립한 회사이고요. 현재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등의 후원자를 확보하고 투자금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 신생 스타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내놨는데 우리 클로드 3라고 하는 제일 고급 모델이 언어 쪽에서 그 어떤 모델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학부 지식 수준, 대학원 수준, 토론, 중학교 수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GPT-4라든지 제미나이 울트라보다도 나은 성적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비전 기술,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 기능이죠. 여기에서는 일단 제미나이 울트라가 꽤 성능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성능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회사들이 경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이제 곧 GPT-5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압살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자, 클로드 3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모델로 나오게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능 성적은 높아져서 제일 지금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건 오퍼스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여러분들이 지금 클로드 3 유료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월 $20를 내시게 되면은 이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잘 정리를 해주고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그 어떤 친구보다도 똘똘한 느낌을 받게 돼요.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답변이 챗GPT나 제미나이 그 유료 버전에 비해서 좀 짧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재정적으로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친구도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2022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 표를 정리해달라는데 딱 봐도 홍콩의 수치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따졌습니다. 야, 이거 확실해? 라고 물어봤더니 죄송합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출처도 보여주는 점이 인상 깊긴 합니다만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다. 자, 그리고 최신 정보 검색이 안 돼요. 손흥민과 이강인이 정말 싸웠어 라고 했더니 싸웠다는 보도가 없다라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강인이 어디에서 뛰고 있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다라고 해서 완전히 과거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지 인식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잘 됐어요. 제가 이 웃긴 사진으로 할 때 늘 쓰는 이미지가 이 원숭이 사진인데 이게 왜 웃긴지 설명 잘 해주고 있고 그래프라든지 표를 올렸을 때 잘 파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유료 버전에서도 다 잘 되는 거고요. 수학 문제, 초등학교 정도의 수학 문제를 내면은 이것도 잘 풀어줬는데 역시나 중학교 2학년 문제 정도를 넣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이 나오더라. 이거는 뭐 챗GPT 플러스라든지 제미나이 어드밴스드에서도 똑같습니다. 중2 수준만 가더라도 잘 못해주는 건 똑같아요. 자, 그래도 클로드 3는 학부 수준의 지식, 대학원 수준의 추론, 기초 수학 등에서 가장 나은 성능을 자랑한다는데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유료로 사용 가능한 오퍼스 모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진, 차트, 문서 및 기타 유형의 비정형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분석 및 답변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잘 되고요. 세 모델 모두 100만 개 이상의 토큰 입력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양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최신 정보 검색, 이미지 생성, 그래프 생성, 엑셀 파일 업로드는 아직까지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59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이용해 보시면 좋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유료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돈을 내고 써야 된다면은 뭘 써야 되는가?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 당연히 챗GPT 플러스예요. 왜냐하면은 기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른 모델에서 안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테스트해 보시려면은 유료 모델을 써야 된다? 저는 챗GPT 플러스로 해보시는 게 가장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새 모델을 쓰다 보니까 제가 사용할 때마다 찾게 되는 모델이 각 상황마다 달라지더라고요. 자, 챗GPT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데이터 분석하고 차트 만들고 나만의 GPT 만들 때 그럴 때 제가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최신 정보 검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글에서 잘하기 때문에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드3는 언제 쓰는지 제가 살펴봤더니 가장 똘똘한 대화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지금 클로드3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사실 이런 모델들을 함께 쓰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서는 미드저니에서 드디어 일관성 있는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AI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뭐 웹툰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거든요.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일단 안경도 쓰고 빨간 모자 쓰고 있고 멜빵 바지 입고 있는 특징이 있는 캐릭터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명령 끝에 이 명령어를 붙이는 거예요. CREF. 이게 뭐냐면 캐릭터 레퍼런스, 캐릭터 참조의 약자이고요. 이 명령을 넣고 제가 업로드한 이미지에 그 주소를 붙여넣게 되면은 그 이미지 주소를 참조해가지고 그림을 또 생성을 해줍니다. 한국을 여행 중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링크를 넣었더니 그 캐릭터 잘 살려줬죠. 근데 이 4장의 사진이 완전히 똑같진 않다. 자, 다음으로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으면 행복해한다 라고 했더니 그 특징은 그대로 살려줬는데 그림이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 발전한 것만 하더라도 쓰실 분이 많으실 것 같고요. 실사와 같은 이미지에서 잘 되는지 파악해 보려고 제가 한국의 20대 아름다운 여성을 미드저니에 그려달라고 했더니 너무 예쁘죠. 아니, 반할 뻔했어요. 자, 이 링크를 넣은 다음에 핑크 크롭 셔츠, 블랙 스키니진, 스니커즈를 신고 길거리를 걷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얼굴이 미묘하게 다 다르고 아까 이미지랑도 달라요. 자, 그래서 안경이라든지 헤어스타일 같은 것에 특징이 없으면은 다른 동작이라든지 상황을 만들어낼 때 어려움이 아직까지는 있더라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제 사진도 넣어봤습니다. 자, 제 사진을 넣고 일단 이러한 캐릭터 참조 기능에 있어서 또 명령어로 넣을 수 있는 게 이 CW예요. 1부터 100까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100에 가까울수록 원본 이미지의 특징을 더 잘 살려준다고 합니다. 설정 안 하면 100으로 된다고 해요, 자동으로. 자, 100으로 하고 제가 스노우보드를 타고 있다라고 했더니 제 이미지를 참조해서 해줬는데 저랑 뭐 특징은 비슷하죠. 긴 머리, 안경, 수염 자국이 있는 건 똑같고 그리고 이렇게 의상도 똑같은데 문제는 얼굴이 제가 아니라는 거. 그냥 중국인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좀 100이 아니라 50으로 낮춰줬더니 이번엔 50 바뀌었죠. 그리고 1로 낮춰주게 되면 특징은 살려주는데 이번에는 선글라스까지 바꿔줄 정도로 이런 정도의 변화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만 더 발전하면 진짜로 웹툰 그리기라든지 콘티 짜기까지 완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재밌게 본 3월의 사례는 뭐가 있냐면 대화를 기억하고 도와줄 수 있는 생성 AI, MIT에서 만든 메모로라는 그 컨셉형 제품이에요. 스마트폰과 그리고 이어폰, 스마트 반지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은 AI가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그 마이크를 통해서 파악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잠깐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라고 하고 반지를 누르게 되면은 그 친구 이름이 뭔지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손녀가 마트에서 뭐 사오라고 지금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AI가 텍스트 변환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1시간 뒤에 마트 쇼핑을 하는데 다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때 빵이랑 계란을 샀는데 또 뭐 사랬지 라고 하고 반지를 딱 누르게 되면은 바나나요 라고 하면서 기억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컨셉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전화통화가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회의록이 클로바 노트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요약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상에서도 이런 기능이 들어오면은 유용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분명히 뭐 하랬잖아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너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잠깐 지금 다시 들어보면서 AI에게 물어봐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이런 일상의 블랙박스라든지 뭐 일상의 축구 VAR 같은 것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사례가 화제가 됐죠. 코그니션사에서 만든 완전 자율형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빈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알아서 프로그래밍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명령을 했어요. 라마2를 3가지 다른 프로바이더에서 벤치마크 해줘라고 했더니 데빈이 알아서 그 프로그래밍을 위한 계획을 설정을 하고요.
그 계획 실행에 필요한 코드 에디터, 웹브라우저 등을 동원해가지고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 안에서 오류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오류를 지금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류 해결하고 벤치마킹 결과물을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스스로 완성해낸 모습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명령하면 알아서 프로그래밍을 해준다. 자, 테스트 결과에 따르자면은 리얼 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퍼포먼스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클로드2라든지 라마 아니면 GPT-4 이런 것보다도 성능이 우수하더라라고 자사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드 작성, 버그 수정, 최종 실행까지 전체 개발 프로젝트를 스스로 처리한다고 하고요. 사람이 보기에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으면은 AI에게 수정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중간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 기술은 근데 자세히 설명되고 있지는 않고 추론 및 장기 계획 능력 향상 덕분에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회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신청자들에 한해서만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빈에 대해서 와이어드지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챗봇의 시대가 아니라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명령하면 내가 원하는 걸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젠슨 왕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제는 누구나 말로 명령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프로그래머 되라고 추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3월 달에 있었던 생성형 AI 소식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쓸모있는 소식은 뭐였나요? 어떤 게 발전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새로운 시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